옛날 조선시대 산골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외부와의 왕래가 드물어 고요한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장소가 있었으니 바로 푸른 저수지라 불리던 깊고 음산한 저수지였다. 낮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곳이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밤만 되면 저수지 위로 파란 불빛, 즉 도깨비불이 떠오른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도깨비불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 불빛을 따라가다가는 미로처럼 얽힌 산길에서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도깨비불은 잊지 못한 한 여인의 원혼이었고 그녀의 억울함이 밤마다 불꽃이 되어 나타나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했다. 도깨비불에 얽힌 이야기는 이러했다. 수십 년 전 마을에는 연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의 꽃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한없이 맑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연화는 마을에서 온 청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온 선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마음을 주게 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외지에서 온 젊은 선비 지연이었다. 그는 학문이 깊고 성품이 단정해 마을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았다. 연화와 지연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남몰래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에서 그들의 관계가 발각되면서 비극은 시작되었다. 연화의 집안은 그녀가 가문의 이익이 될 만한 명문가와의 혼례를 계획하고 있었고 외지에서 온 젊은 선비와의 사랑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로 여겨졌다. 연화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선비와의 인연을 끊으라고 강요했고 그녀를 집에 가두며 외출 금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연화는 아버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밤이 깊어지면 몰래 집을 빠져나와 저수지에서 지연을 만나곤 했다. 그들은 산속 저수지에서 별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고 서로의 마음을 속삭였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 둘만의 비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화의 가족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뒤따라가 두 사람을 붙잡았다. 연화의 아버지는 분노에 휩싸여 지연을 때리고 저수지에서 쫓아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마을에서 사라졌고 연화는 그리움과 슬픔 속에 홀로 남아 저수지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러나 지연이 떠난 후에도 연화의 마음은 그에게 향해 있었고 매일 밤 저수지에서 그를 기다리며 슬픈 눈물로 저수지를 적셨다. 연화의 외로움과 절망은 점차 깊어졌고 그녀는 시간이 흐를수록 병약해졌다. 그러나 지연을 잊지 못한 그녀는 매일 저수지를 찾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이윽고 그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밝은 밤 차디찬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 그녀의 죽음 이후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매일 밤 저수지 위로 푸른 불빛이 떠올랐고 그 불빛을 본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홀린 듯 저수지로 다가가다 길을 잃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원혼이 도깨비불이 되어 저수지 위를 떠돌고 있다고 믿으며 밤이면 절대 저수지 근처에 가지 않도록 경고했다. 몇 해가 지나 마을에 새로운 관리로 부임한 젊은 관리 이서진이 있었다. 그는 관직에 갓 오른 열혈 청년으로 마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로 부임해왔다. 그가 부임한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도깨비불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그는 마을의 모든 전설과 괴담을 무시했다. 그는 이러한 미신이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깨비불의 진실을 직접 파헤치겠다고 결심했다. 서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에 대해 물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를 말리며 저수지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서진은 두려움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흥미를 느꼈고 밤이 되면 저수지에 가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산길을 따라 혼자 저수지로 향했고 저수지가 보이는 자리에 도착하자 그의 눈앞에는 푸른 불빛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저수지 위를 떠다니는 그 푸른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그를 유혹하듯 일렁였다. 서진은 그것이 사람들의 전설처럼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무언가에 홀린 듯 도깨비불을 따라가며 저수지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그 불빛은 가까이 갈수록 더욱 강렬하게 빛났고 서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저수지 건너편에서 희미하게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애처롭고 애절한 울음소리였고 마치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두운 저수지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저수지 위에서 일렁이는 푸른 불빛이 그를 응시하듯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왜 나를 여기서 떠나게 했나요? 왜 나를 혼자 두었나요? 그 목소리는 저수지 위에서 울려 퍼졌고 서진은 그 목소리가 단순한 환청이 아니란 것을 직감했다. 그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혀 다시 불빛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도깨비불 속에서 한 여인의 형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길고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창백한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원망이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서진은 공포에 질렸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는 듯했으며 서진은 그 시선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너도 나처럼 여기에 묶여야 해. 너도 나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그녀는 서진에게 천천히 다가왔고 서진은 꿈쩍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손은 차갑고도 단단하게 그의 손목을 붙잡았고 서진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몸부림쳤지만 그녀의 손은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는 연화의 비극적인 과거가 떠올랐다. 그녀가 사랑했던 지연을 떠나보낸 후 매일 밤 저수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기다리다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서진은 그녀의 원한과 슬픔이 이 도깨비불로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화는 서진을 더욱 깊이 응시하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너도 나와 함께 여기서 떠나지 못할 것이다. 서진은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의 시야는 점점 어두워졌고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며 그를 깊은 저수지 속으로 끌어들이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저수지 근처에서 정신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고연 표정을 짓고 있었고 입술 사이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도깨비불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저수지 근처에 가지 않도록 경고했다. 그 후 서진은 몸과 마음이 크게 쇠약해져 결국 관직을 내려놓고 마을을 떠나야만 했다. 도깨비불의 전설은 더욱 강렬한 공포로 남았고 저수지 위에 푸른 불빛이 떠오를 때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었다. 연화의 원호는 여전히 저수지를 떠돌며 슬프게 울고 있었다.